안녕하세요. 김상순TV입니다. 시진핑 3기 분석 시리즈를 10월 2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시진핑에 의해 강제 퇴장당한 후진타오. 두 번째 주제는 북경 상해 반 시진핑 릴레이 시위에 이어서 세 번째 주제는 정적 숙청과 인민통제 두 가지 전쟁 시작한 시진핑이라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10월 22일 20차 당대회 폐막식과 23일 제1차 중국 공산당 전체 회의에서 자신의 추종자들을 대거 중요한 공산당 고위직에 밀어넣어 완벽하게 1인 천하의 20기 중국 공산당 지도부를 완성한 시진핑은 잔치가 끝나자마자 전국의 주요 대도시에 대한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 계획은 20차 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치밀하게 준비된 당대회 이후의 포석으로 중요한 대도시에는 이미 엄청난 규모의 임시 격리시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시진핑은 20차 당대회 개막 연설에서 업무 보고를 통해 다이나믹 제로 코로나 정책은 흔들리지 않았다며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대한 보호했고 경제사회 발전이라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당대회가 끝나고 3년임을 완성한 이후에도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다이나믹 제로 코로나는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 것입니다. 또한 다이나믹 제로 코로나 정책의 실행으로 중국은 미국의 경제 보복과 압력에 맞서서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도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 가면서도 동시에 핵산 경제 또는 제로 코로나 경제를 통해 상당한 수준의 내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자화자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내수 경제를 크게 발전시킨 제로 코로나 정책은 앞으로도 더욱 다이나믹하게 강화하겠다는 것을 인민들에게 미리 공표한 것이기도 합니다. 시진핑은 전염병 예방과 통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코로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겠다고 부연 설명을 한 것이 바로 그런 뜻이죠. 시진핑이 강력하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추진하는 동안 지방의 공산당 고위직 당직자와 중국 정부 고위직 관료들은 좌불란석으로 언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자신의 자리가 날아갈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하자 오히려 시진핑의 지시보다 더 강력하게 인민들을 옥죄이면서 봉쇄와 격리를 강화했었습니다. 더구나 이번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아니 10월 초부터 시진핑 3년임이 확정되는 22일까지 중국의 대도시 수장들은 자신들이 통제하는 지역의 확진자 숫자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최대한 은밀하게 확진자와 사망자들을 처리하고 언론에 노출되거나 인민들이 SNS에 이런 사실들을 알리는 것을 길을 쓰고 막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당대회가 끝난 10월 22일 이후부터 각 대도시들은 본격적으로 사실상 위험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밤중에 몰래 이미 건설해 놓은 대형 임시격리 수용소로 강제로 이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상황이 좋지 않았던 인구 1000만 명의 정저우시의 경우는 애플의 하청 공장으로 30만 명의 직원이 있는 폭스콘 공장 기숙사에서 무려 2만 명이 확진되었지만 이런 사실을 공장 측과 정저우시가 쉬쉬하고 있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정저우시는 폭스콘 공장 기숙사의 노동자들뿐 아니라 정저우시의 다른 지역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들을 강제로 임시 수용소로 한밤에 대량으로 버스를 동원하여 격리시켰습니다. 정저우 폭스콘 공장 기숙사에서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던 고열 환자들이 다수 사망했고 밤중에 몰래 사망자를 옮기는 장면이 공장 노동자들에 의해 발각되어 SNS에 이런 영상이 올라왔다가 삭제당하기도 했습니다.
폭스콘 공장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는 따로 수집한 영상을 편집하여 방송하겠습니다.河南성 루저시의 한 임시격리 수용소로 10월 17일 옮겨진 14세의 소녀도 비교적 건강한 상태에서 밀접 접촉자로 격리시설로 옮겨졌지만 오히려 다음 날인 18일 경련을 일으키고 의식을 잃었고 결국 고열로 인한 폐부종과 뇌염 진단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장기간 봉쇄를 겪은 상하이의 경우에도 상하이 도심에 추가로 3,250개의 병상을 갖춘 임시격리 수용소를 준비하고 있고 중국의 대부분의 대도시들은 계속해서 임시격리 시설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이미 25만 6천여 명이 봉쇄된 내이몽구 자치구의 후허하우터시, 인구 1,000만 명의河南성 정저우시, 2,500만 명의 상하이시, 1,300만 명의 섬서성 서안시, 950만 명의 장쑤성 난징시 등이 이미 부분 봉쇄를 시작했고 2,200만 명의 북경도 일부 지역은 다시 봉쇄를 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올해 계속해서 반복해서 봉쇄를 당하고 있는 대도시의 주민들은 반복되는 봉쇄로 일상생활이 모두 엉망이 되고 직장을 잃거나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생존 자체에 큰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20차 당대회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려왔습니다만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계속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속하며 오히려 더욱 강화하겠다고 하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파격적으로 관례를 깨고 국무원 총리로 내정된 리창현 상하이시 당서기가 자신의 안전한 출세를 위해 더욱 상하이시를 옥죄일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상하이 주민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만약 리창이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다시 상하이시를 전면 봉쇄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상하이 주민들의 분노가 과연 어떻게 표출될지 주목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20차 당대회는 공산당의 내부 행사일 뿐이고 공산당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현 상하이시 당서기인 리창이 중국 정부의 직책인 국무원 총리로 취임하려면 아직도 약 5개월, 즉 2023년 3월 초 양회 전인대에서 국무원 총리로 지명되어 표결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형식적인 관리에 불과하죠. 즉 지금은 내정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시진핑이 저장성에서 근무할 당시의 측근이라는 인연으로 지금까지 용케도 코로나 대형 사태에도 자리를 보존하고 오히려 파격적으로 중앙위원, 중앙정치국 구원 그리고 7인 상무위원회에 진입함과 동시에 국무원 총리에까지 내정된 리창에 대한 상하이 주민들의 불만은 예사로운 수준이 아닙니다. 시진핑과 리잔수 그리고 왕후닝 등에 의해 명단 바꿔치기 꼼수라는 친위 쿠데타로 공청당과 상하이방의 세력을 일시에 몰아내고 소위 시진핑당을 완성한 시진핑과 그 친위대 그룹 시자진 파벌은 지금 잔치가 끝나고 다음 행보를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청단과 상하이방 그리고 태자당과 원로들이 어이없이 시진핑 일파의 꼼수에 당했고 어리벙벙한 상태에서 20차 당대회가 끝나버려 반격의 기회조차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중국 공산당의 정치 투쟁사에서 이것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제로섬 게임의 권력투쟁 혈전이 개막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시진핑파와 반시진핑파의 세력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반시진핑파는 공청단, 상하이방, 태자당, 원로들은 물론이고 시진핑의 시자진 그룹에서 밀려났거나 밀려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까지 반시진핑파로 결집되어 소위 시진핑파와 범반시진핑파 간의 제로섬 권력투쟁 게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미 시진핑과 시자진이 과거의 공산당의 막후정치와 협상정치, 원로정치, 무혈정치, 상대 파벌 존중정치 등의 모든 관례와 불문율을
아주 단순한 꼼수를 치밀하게 준비하여 친히 쿠데타로 깨어버렸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권력 투쟁은 엄청난 혈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20차 당대회가 끝난 지금 이미 몇몇 거물들이 시진핑 파벌에 의해 견제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후진타오와 그의 아들 후하이펑을 포함한 후진타오 일가의 연락이 두절되었고 현 보건위생 공무원 부총리인 순춘란이 기율위의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었지만 한국을 방문하고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도 방문하고 이번 20차 당대회 폐막식에도 참석하면서 약간의 건재를 과시해온 현재 서열 8위이자 시진핑 1기의 사실상 서열 2위였던 왕치산도 이미 그의 측근들이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기율위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순춘란, 왕치산 등의 숙청과 관련된 내용은 따로 준비하겠습니다. 시진핑 3년임을 위한, 시진핑을 위한, 그리고 시진핑의 시좌진 가신들을 위한 잔치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시진핑과 그 가신그룹인 시좌진파는 두 가지 전쟁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반시진핑 분위기와 민심을 잠재울 인민완전통제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방식은 표면적으로는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내부적으로는 중국 내수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그러나 실제 의도는 봉쇄를 통해 인민봉기를 막기 위한 전술로 주요 대도시의 상시봉쇄 정책을 통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 공청당이나 상하이방이든 태자당이나 원로들이든 심지어는 시진핑 자신을 추종했던 과거의 동지이든 상관없이 잔인하고 치밀하게 진행될 정적 숙청 전쟁입니다. 지금부터 시진핑을 핵심으로 여기지 않고 시진핑을 부정하는 자는 이번에 개정된 공산당 당헌에 의거하여 반역죄로 몰아서 처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대상의 첫 번째 포토라인에 올라선 사람은 후진타오와 그의 아들 후하이펑 및 그들의 측근들이고, 두 번째 포토라인에 올라선 사람은 현 국무원 부총리인 순춘란이며 이미 사실상 순춘란 앞에 먼저 대기 상태로 있던 왕치산이 자신의 측근들의 조사가 좀 더 진행된 뒤에 결국은 시진핑이 설정한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마오쩌둥의 1인 정치의 신물이 난 덩샤오핑과 원로들이 애써서 만든 격대지정, 칠상파라, 마쿠정치, 베이다이허 회의, 원로 자문정치, 파벌협상정치 등이 시진핑에 의해 일거에 무너진 지금 제로섬 승자독식 전쟁으로 바뀐 중국 공산당의 내부 권력투쟁은 말 그대로 전쟁입니다. 즉 혈전이 지금부터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시진핑과 시저진이 먼저 선제공격으로 시작하는 범반시진핑파 제거작전의 두 가지 전쟁, 인민통제전쟁과 반대파 숙청전쟁은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다시 디테일하게 사건 하나하나씩 따로 나눠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5년 동안 지속될 이 전쟁은 어쩌면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하는 짧은 시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시진핑과 그 추종자들은 5년 임기 동안은 지속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중 관계는 격동의 신냉전 시대에 있어서 미중 간의 파워게임, 패권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 공산당은 미국과의 패권전쟁에 이어서 공산당 내부의 이른바 내전 전초전을 시작했습니다. 시진핑과 그 파벌들이 과연 미국과의 패권전쟁에서 동시에 공산당 내부에서의 권력 투쟁에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서로 다른 전쟁은 우리에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앞으로 우리의 집단 지성이 고민해야 할 범위가 더 넓어지고 복잡해졌습니다.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진핑 3기 분석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댓글로 소통하시죠.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